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호리존탈 에어타와 밴디드 업도미널 에어타를 가진 환자에게 셀프 익스펜더블 에어틱 밸브를 적용했던 중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자는 80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피머 프랙처로 OS에 입원 중이셨습니다. 환자는 니아크레스 3 정도의 디스미아가 있었습니다. 마취과에서 절대 수술 못 해주겠다 이렇게 돼서 저한테 의뢰가 됐던 환자입니다. 피머 프랙처가 있었고 프레어 TT를 시행하였는데 시비어 AS가 발견됐던 케이스입니다. 환자는 코모비디티가 하이퍼텐전하고 디스리피데미아가 있었고 프랙처가 생기기 전까지는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던 환자입니다. SDS 스코어는 6점 정도 되었습니다. 체스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심장이 커 보입니다. 이 환자는 에올타 자체는 포셀라인하게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와이드해 보이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EKG는 노멀 사이니스 리듬이었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에코카디오그래피를 보시면 에올틱 밸브가 시비어 AS에 합당한 그런 이제 소견을 보였고 월모션 오브너멀리티는 없었습니다. LV 펑션도 잘 유지되고 계셨는데 문제는 에코 파트 선생님 의견이 이 환자는 시비어 AS가 맞는데 아무리 해도 엑시스가 맞지 않아서 프레셔가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민 PG가 29밖에 나오지 않지만 시비어 AS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타비를 고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고 트랜스 에소파지아 에코카디오그라피로 그 밸브랑 몰폴로지를 확인했는데 시비어 에이스가 맞고 클리니컬하게도 맞기 때문에 캐스를 해서 프레셔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시비어 에이스가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어서 타비를 준비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레셔를 재보았을 때 민피지 한 42 정도 나왔던 그런 경우이고요. 코로너리 아터리 칼시피케이션은 심했지만 레프트 코로너리 아터리는 유의미한 협착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ICA가 조금 문제긴 했는데 그 약간 액탁틱 체인지가 있으면서 그 프록시말 포션으로 약간의 그 인터미디에이트 내지는 시비어하게도 볼 수 있는 리전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제 CT상에서도 보면은 그 부분이 병변이 있긴 한데 이분이 이게 무슨 컬프릿 리전이라든지 이스케미아를 유발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진 않았고 설령 이거가 이제 PCI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스텐트를 넣는다고 해도 이 베슬 사이즈 자체도 크고 뒤쪽에 이게 액타틱 체인지가 있으면서 스텐트 마럭 포지션의 리스크도 높고 건드리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당시에는 판단을 했고 이 환자 이제 에올티아 CT를 보시면은 NCC랑 LCC 쪽으로 굉장히 헤비하게 칼슘이 있으면서 LVOT 쪽으로 칼슘이 상당히 내려와서 익스텐전 되어 있는 양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너리 하이트는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에올틱 루트가 이렇게 심하게 앵귤레이션 돼서 86도 가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에코상에서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라든지 픽 벨로시티 같은 것이 제대로 측정되기가 좀 어려워서 이분이 타병원을 팔로우하고 있었던 분이긴 하신데 거기서도 시비어 에이스 진단이 잘 안 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워낙 앵귤이 심하다 보니까 그 슬커스 뷰를 제대로 하려면 카우다를 50도 가까이 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니어 커스 모버의 뷰로 35도 정도 카우달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에올타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에올타가 굉장히 밴딩이 되어 있고 라테랄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심하게 밴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펑처 사이트 주변으로 굉장히 청크 칼슘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센딩 에올타에는 그래도 그렇게 칼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면을 보시면은 이 밴딩된 에올타 뒤쪽으로는 사이즈가 크지는 않지만 애뉴리즘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 펑처 사이트
해당되는 커먼 페모럴 아터리에는 칼슘이 너무 심해서 루멘 자체는 비교적 괜찮았지만 이쪽으로 밸브를 딜리버리 하기는 좀 어렵겠다고 판단하였고, 왼쪽도 칼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낫다고 판단을 되었고, 커먼 일리악 아터리에도 약간 애뉴리즘이 동반되어 있는 혈관 상태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환자였습니다. 보시면은 약간의 이렇게 애뉴리즘이 동반되어 있고,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이 환자가 저희 탑이 10번째 케이스고 분당성월대 연태진 교수님께서 같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T 가이드하고 전신 마취하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 레프트 커먼 페모럴 아터리로 밸브를 델리버리하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분이 베슬 사이즈는 좀 컸기 때문에 델리버리 시스를 써서 좀 그 앵글을 좀 피면 잘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프라이 와이어보다는 조금 더 하드한 컴피다 와이어를 쓰고 반대편 픽테일에 런더캐스트를 넣어서 좀 서포트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이 라이트 사이드 커먼 페모럴 아테리는 칼슘이 심했고, 그 레프트 사이드는 일리악 쪽에 애뉴리즘은 있지만 비교적 괜찮아서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이 앵글을 그냥 시스만으로는 통과하지 못해서 반대편 픽테일 안에다가 런더캐스트 와이어를 유치하고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에어토그램을 했고요. 이제 픽테일이 제대로 위치되지 않았는데, 이거 이제 그 사진은 남기지 않았는데 픽테일을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는 처음에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NCC로 다시 잘 유치를 했고, 와이어링도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호리존탈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밸브를 잘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와이어링, 에올틱 밸브 쪽으로 와이어링이 되면서 기존의 NCC에 위치했던 픽테일하고 약간 엉기는 바람에 픽테일을 리포지셔닝 하려고 하였는데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꼼짝을 하지 않아서 리포지션을 하려고 이제 몇 번 시도하다가 픽테일은 좀 더 에올타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보니까 여기에 아마 그 커브가 피어지면서 킹킹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픽테일로 바꾸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픽테일을 제거하고 새로운 픽테일을 넣으려고 하였지만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런더캐스트 와이어를 반드시 사수해야만 이 밸브가 델리버리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와이어는 사수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라이트 라디알 아터리를 펑처하였습니다. 그래서 라디알 아터리를 펑처하고 NCC에 잘 위치는 되지 않았지만 테스트하면서 그냥 좀 다이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NCC 레벨을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밸브를 델리버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디센딩 에올타는 굉장히 거의 호셀라인 에올타에 가깝지만 어센딩은 비교적 괜찮아서 다행히 그 밸브가 넘어가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브를 위치시켰고, 오히려 심장이 누워서 그런지 밸브는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밸브 위치를 이렇게 3mm 뎁스로 하는 데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한 결과이고요. AR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이분이 이쪽으로 칼슘이 굉장히 심했었고, 이 정도 파라밸뉈라 리키지는 뭐 마일드하다고 생각을 했고, 괜히 벌룬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좀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돼서 여기서 멈췄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시술장에서 시행한 T 이상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안지오랑 에올토그램과 똑같이 약간의 파라밸뉈라 리키지는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약간의 이제 LBBB는 생겼지만 시술 이후에 별다른 문제 없이 피머 수술도 잘했고, 또 리프렉처가 추가로 환자가 넘어지면서 또 프랙처가 추가로 와서 몇 번이나 재수술을 했지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하트팀 미팅할 때 저희 흉부외과 선생님이 이 베스를 보더니 차라리 캐로티드로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 당시 경험도 많지 않고 그래서 엄두를 내지 못했었고, 이게 또 허가사항도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 경험 많은 선생님들은 이런 케이스를 혹시 만난다면
캐로티드 어프로치를 시도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